안녕하세요, 픽몬스터입니다. 4월 7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3경기씩 나눠서 업로드합니다. 나머지 3경기에 대한 분석은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셰필드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직전 안필드 원정에서 3대1 패배를 기록하며 최근 리그 6경기에서 27점을 기록 중인 셰필드는 자율권과 승점 10점 차이로 강등권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에버튼과 노팅엄이 FFP 룰 위반 징계로 각각 승점 6점과 4점 삭감을 받았음에도 차이가 심각합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선수들이 이기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 직전 리버풀을 상대로 1대1 동점 상황까지 만들었지만 76분 메갈리스터에게 다시 역전골을 허용했고, 이후 추가 시간까지 20분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었음에도 공격의 의지가 거의 없다시피 경기를 끝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판매 수익도 많았던 첼시지만 이적 시장 지출이 무려 4억 7천만 유로로 하나로 약 7천억에 가까운 돈을 쓰고도 현재 리그 10위인 첼시는 직전 맨유전에서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득점하며 4대3 기적 같은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승리를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경기력인데, 초반부터 2골을 리드했지만 리드 상황을 오래 지키지 못했고 역전까지 허용했었는데 대부분의 실점이 자신들의 실수에서 시작된 실점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날 모이세스 카이세도는 치명적인 패스 미스로 추격의 불씨를 제공했고, 이날 최악의 선수로 뽑힌 아쉬운 활약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경기력은 만족하기 어려웠으나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콜팔머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다 끝난 줄 알았던 경기를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넣으며 역전승을 기록했으니 나커런 분위기는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첼시가 원정에서 1.4대의 배당을 받은 것은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배당이지만, 최근 셰필드의 경기들을 거의 다 봤던 저로서는 도저히 셰필드의 승리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첼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직전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이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주도했던 경기였지만 웨스트햄의 컴팩트한 지역 수비에 막혔던 경기였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순위는 4위 빌라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 2점이 밀리는 5위이고, 6위 맨유와의 승점 차이는 9점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즌 막판까지 4위를 두고 빌라와 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누 산투 감독의 노팅엄은 지난 12월 말에 중도 부임했으며, 부임 이후 6승 5무 패패로 전임 감독인 스티브 쿠퍼의 17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노팅엄이 지난 3월 승점 4점이 삭감되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없었더라면 현재 15위로 조금은 여유가 있을 수 있었긴 합니다. 누누 산투 감독은 토트넘 감독 경질 이후 처음으로 토트넘을 상대하게 되었는데, 누누 산투 감독하면 과거 올반테 시절부터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많은 빅클럽들을 괴롭게 했던 감독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앞서 말했듯 웨스트햄의 타이트한 지역 수비에 막혔었는데, 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베르너와 브레넌 존스는 선제골을 합작하긴 했으나 경기 내내 아쉬웠던 경기였고, 이렇게 공간이 없는 경기에선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메디슨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이렇다 할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또 손흥민 역시 A매치 이후 많이 지친 모습으로 원래라면 충분히 슈팅을 때려볼 수 있는 장면인데도 타이밍을 많이 놓치며 아쉬웠던 경기였죠. A매치 이후 연속된 2-3일 강등 일정인데, 토트넘의 대부분 선수들이 A매치를 소화하고 오자마자 로테이션 없이 뛰고 있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는 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동해보면 노팅엄의 누누 산투 감독은 과거 올부스 시절부터 선수들 후역습에 크게 강점이 있는 감독이며, 토트넘은 최근 A매치 이후 체력적인 이슈가 커 보이고 상대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데 아쉬움을 보였었기 때문에 3.5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주중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에서 승리를 기록하고 돌아온 두 팀의 라이벌 매치입니다. 물론 지리적 또는 정치적으로 엮인 라이벌 관계는 아니고 선수 이적 관련으로 라이벌이 된 두 팀의 관계입니다. 피오렌티나의 에이스 선수들이 유벤투스로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거 로베르트 바조가 대표적이며, 최근으로 보면 현재 유벤투스의 에이스인 페데리코 키에사와 두산 블라우비치 두 선수 모두 피렌체에서 유베로 이적한 케이스이죠. 물론 최근 상대 전적은 라이벌 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유벤투스가 14승 3무 3패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오렌티나의 이탈리아노 감독은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의 감독으로 세리에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전방 압박으로 대표되는 감독인데, 이러한 전술은 상대팀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난 11라운드 맞대결에선 유벤투스가 전반전 10분에 터졌던 미레티의 선제골로 승리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피오렌티나가 점유율 70% 가까이 기록하며 25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끝내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지난번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까 생각해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알레그리 감독의 유벤투스는 직전 리그 경기인 30라운드 라치오전에서 4-3-3 포메이션의 선수비 후역습을 준비해왔었습니다. 물론 블라우비치와 코스티치가 결장하는 경기라는 점에서 기존 3-5-2에서 변화를 줬던 이유도 있지만, 알레그리는 굉장히 단순한 전술을 사용하는 감독이기에 이번 경기도 상대 전술 성향에 따른 역습 전술을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벤투스 정도의 빅클럽이 이러한 전술을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난받을 일이지만, 유벤투스 정도의 스쿼드 퀄리티에 마음먹고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상대하는 입장에선 뚫기가 여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피오렌티나는 공격적인 강한 압박 전술을 펼치는 것에 비해 공격에서 세밀함이 아쉬운 팀이고, 유벤투스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준비해올 가능성이 큰 경기라는 점에서 2.5 언더를 추천드립니다.